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궁리하다가 보도에 보니까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50대 초반, 53인가? 한참 팔팔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는 직장일 다니면 한 40대 후반, 47, 8 되면 전부 다 직장에서 내몰린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또 뭐냐면 어쨌거나 간에 최신의 어떤 최첨단 학문들로 무장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예전에 자기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화되고 끊임없이 자기도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근본 법칙 가운데 아주 무서운 법칙이 Natural Selection.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힘 있는 자에게 힘이 없는 자들은 밀리게 되는 약육강식이라고 말하고 자연 도태라고 말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자연 선택.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만 되는 존재인데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가다가 보면 무슨 뭐 강철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가다 보면 노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밀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자연계를 봐도 말이죠. 우리가 과거엔 뭐 석유 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석유와 많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무슨 저 아랍 지역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이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라고 막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계 기후협약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구 온도가 점점 화석연료, 이른바 말하면 석유나 석탄 같은 것으로 인해서 화석연료가 점점 몽고하니 지구를 점점 온난화시키는 거 있죠. 미국의 북동부 같은 데는 말씀이죠. 뉴욕이나 이쪽 언저리는 겨울이 되면 춥거든요. 업스테이트 뉴욕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지금 뭐죠? 반팔 입고 산대요. 반팔 입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가 다 온난화를 피부로 느끼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거 아니? 지구의 이 기온이 4도 정도만 4도만 올라가더라도 인류가 전멸한다는 겁니다. 지금 2도 정도 올라갔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저 황태덕장 아시죠? 동해 바다에 가면 뭐죠? 명태, 동태 잡아가지고 걸어놓고 우리가 황태 텅텅 비어 있어요. 수온이 높아지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계가 일대 변동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왜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리고 점점 뭐죠? 수온이 높아지거든요. 수온이. 그러니까 예전엔 석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 큰 그런 부의 원천인데 이제 석유를 계속 못 쓰게 돼 있어요. 석유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연에너지라고 그죠? 무슨 태양열이라거나 풍력에너지라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뭔가 아니 더 좋다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무슨 여러 가지로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세계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점점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아주 살벌한 그런 경쟁이 IT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막 그냥 그 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배달계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나오고 여자들은 40대 후반에 직장을 관두니까 이제는 필수적인 게 말씀이죠. 필수적인 게 뭐라? 필수적인 게 이제 직업을 또 한 번 갖든지 뭔가 삶에 대한 대책을 과거와는 다르게 비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뭐죠?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남편들이 집에 있게 되고 마땅히 직장도 마음대로 또다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임금 피크제니에서 지금 뭐 노동개혁법이 뭐 국회에 써 있어가지고 뭐 서로 여야가 타협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있죠. 지금 170만이라든가 청년 백수가 100만이 넘어요. 대학교 나오고도 지금 쌓여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어떤 시점에 가지고 점점 월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하니 젊은 사람들 고용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른바 노동계층에서는 그걸 만만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호봉제니 뭐니 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그렇게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인생은 뭐죠? 인생은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자꾸만 이렇게 절에 나오는 것도 물론 남편들이 직장에 가고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부산에서도 제가 가서 법회를 하니까 그러시다니까. 남자들 어떤 거사님이 남자들 좀 나오게 해달라. 남자들 좀. 남자들하고 같이 은퇴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하고 말이지. 친구 좀 삼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이 자꾸만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생각하고 아내를 뭐죠? 아내한테 대접받으려고 막 그러고. 그거 자꾸만 아내도 비명을 올리는 거죠. 황혼이혼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니까. 이제 너무 싫다. 옛날엔 직장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죠? 집에서 그냥 막 계속 그냥 짜증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아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잘 그렇게 수용해야 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다 헤어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헤어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나이가 드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이른바 레포메이션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교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거든요. 지나간 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독소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나라 잊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지혜를 양성한 게 탈무드 같은 데 나온대요.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인문계건 뭐건 과학계건 뭐건 간에 전부가 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목공이라거나 아시겠죠? 무슨 배관공이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3D 업종이라고 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 험한 업종들을 전부 다 몸에 한두 개씩 몸에 익힙니다.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근데 소련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뭐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미 기존 사회가 다 있어. 대학교라거나 뭐 이런 다 있는데. 소련에서 말이죠. 고르바초프 당시에 소련에서 이른바 말하면 대학교 교수나 막 전부 다 학교를 애들이 안 가는. 갈 수가 없어. 사회, 이 공산주의 제도인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 실직을 당하고 막 이런 걸.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에서 아주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 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며들어가 있는가?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몇만 명 정도가, 몇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다 몽고하니 대학교, 소련에서 대학교 교수하고 어디 무슨 뭐 의사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고급 인력들이 말이죠. 전부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배관공, 목공, 집 짓는 데 가서 노가다, 벽돌 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스며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들면 버려야 돼요. 좀 비워야 되고 젊어서부터 내가 나이 들은 유비무환이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 50대 초반에 만약에 50대 초반에 만약에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 그러면 몇십 년 더 살 거 아니에요. 일을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그 대신 뭐냐면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봉급은 받을 수가 없지. 여러분들 말씀이죠. 실제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요. 뭐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아시잖아요. 베트남 또 조선족들 들어와 있는 숫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전부 다 뭐라 가구 공장, 뭐 노가다, 뭐 일용직 이른바 말하면 여기 공사할 때도 보면 맨 그냥 뭐 조선족들 많고요. 그런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험한 일을. 뭔가 자기의 손에 맞고 몸에 맞는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일본 갔을 때 뭐냐면 그 나라에 가니까 그 교토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이제 그 견학을 시켜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세계적인 밀링, 쌤방, 이른바 말하면 쇠 깎는 거 있죠? 쇠 깎는 거. 뭐라고 나왔어? 쌤방이라고 그러나 뭐 밀링이라고 그러나 이른바 말하면 볼트, 날트 만드는 거 있죠? 일본은 쇠를 우리나라보다 이 피치 이른바 말하면 기용업 같은 게 50년이 뭐 앞섰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이 따라잡았겠죠. 근데 머리를 모자를 이상한 군인 모자 같은 거 쓰고 꾸부정해가지고 진짜 한눈에 봐도 한 7, 80, 80은 넘었어. 7, 80은 됐을 것 같아. 근데 왔다 갔다 해서 청소 하나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회사에 이른바 기능, 우리 말하면 뭐랄까 달인 기능장 그 회사에서 아주 대접을 철저히 해주는 완전히 이 사람은 열 몇 살 때 들어와서 80살까지 정년 퇴직 이른바 말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거기서 뭔가 촉탁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죠? 불량품인가 불량품 아닌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뭐라? 감별을 다 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 붙잡아 놓고 있는 사람이래요. 81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슬기를 뭔가 도모하려면 여유로우신 분들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꼭 하나, 우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식적이 되거든요.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언쟁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점점 뭔가 아니 남자는 남자 대접받으려고 하잖아. 보살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남편들을 모시고 법당에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귀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귀를 열어줘야 돼. 다른 종교들은 다 가족들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스님 아무리 말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말해도 안 듣잖아. 쇠귀신 같아가지고. 정말로 그래. 제가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이고 세속 친구도 있고 절 친구도 있잖아요. 세속 친구들 이렇게 보면 능인선을 용케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들이 지광스님 좀 모셔서 얘기 듣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야 우리 마누라가 능인선은 이제 다니는데 친구들끼리 또 불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아니까 이렇게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요 진짜입니다. 한눈에 봐도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들의 아내들하고요 절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하고요 벌써 사내들이 달라요. 교회에 다니는 그런 그 친구들 아내와 가정은요 조금 젊어 보인 데다가 화기애애하고요. 아내가 절에 다닌다고 하고 남편은 절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요 좀 고집스럽기도 하고 아상이 강하고 아내에게 비협조적인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전 다른 종교를 오래 믿어 살잖아요. 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우선 교회는 부부가 같이 다니잖아요. 아이를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부를 하니까 융통성 있고 공감대가 있으니까 대화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다니까. 불교가 개량이 되려면 참 안타까운 게 부부가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 이제 50년 100년 앞으로 50년 다 남았는데 100세 시대인데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 뭐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서로 대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벌써 보면 벌써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부부가 같이 다니니까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뭐라 얼굴도 확실히 달라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후에 대해서 이른바 직업에 관한 문제, 정신 상황에 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라 버리고 연마해야 되는 존재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될 그런 시대고요. 나라도 점점 이와 같은 그런 노령층에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로 말씀이죠. 뭔가 전체 산지 저는 그런 걸 그 북구라파나 외국의 예를 보고 50만 평 해가지고 명상 마을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농사도 짓고 뭐 그런 시스템이라거나 무언가 나라에서 획기적인 뭔가 안을 만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